예, 반갑습니다. 임성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하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양사이버대학이 그 가장 사이버대학 중에서 우수한 대학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경쟁률도 6대1 정도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 연령대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수한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1월 15일 정도에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1세가 다 나가서 이제 2세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튼 교수님이 그 최근에 나온 아주 얼마 안 되는 출판된 지 얼마도 안 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의 그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 열정 이런 것들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반은 학생이다 아니면 반은 또 사회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현장 속에서 쇼핑몰이 인터넷 유통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쇼핑몰 마케팅을 프로세싱 해 나가는 과정이나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그 체계적인 것에서 실무적인 것까지 제가 2시간 동안 담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이 이 책인데 조금 원색적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인데 책이 이게 돈 버는 쇼핑몰, 돈 버리는 쇼핑몰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그 쇼핑몰을 시작해서 돈을 좀 벌자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를 잘 모르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돈을 실제로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2005년도에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한 권, 2005년도에 한 권, 2007년도에 한 권 이렇게 세 번 제가 아기도 셋인데요. 책도 지금 3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년에 한 권 정도는 이렇게 책을 계속 써 나가면서 인터넷 쪽에 어떤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 현장 속에서 생기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체계적인 지식으로 좀 정리해내는 것,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책이나 이런 것을 그냥 나와 동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데나 아니면 현업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 속에서 그것을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략 인터넷 쇼핑몰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인터넷 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유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대략 2006년도 통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할인마트가 대략 20조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이 대략 15조 정도의 그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007년도로 바꾸면요, 대략 30조 정도, 28조 얼마 정도, 29조 정도 되고요. 인터넷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준으로는 대략 50조 정도가 인터넷과 할인마트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과거에는 제조업체에서 생산을 해서 총판을 거쳐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소매시장 이런 식으로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면서 소비자한테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가격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나가는 가격이 공산품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40에서 45 사이에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통 단계에서 한 대략 50 정도가 이 유통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유통이 할인마트나 인터넷이 한 35조, 그러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한 50조 정도를 담당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게 다이렉트성 거래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버리니까 우리 주변, 생활 속의 주변에 소매 점포가 다 망해버립니다. 소매 점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아직 아기가 있어서 기저귀 같은 거, 분유 같은 거 이거를 동네 슈퍼에서 살라고 그러면 없습니다. 할인마트에 가야 있고 인터넷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면 뭐 이 아시는 회사가 도소매업이다라고 얘기하면 현재 굉장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볼 때 쇼핑몰, 이게 쇼핑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인터넷 유통이다. 인터넷 유통은 다이렉트 유통 성격이고 그 성격은 현재는 할인마트를 통한 대형 유통, 대량의 유통과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유통,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지금 뭐 상당히 예를 들어서 이 변화의 크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그 변화의 시작은 대략 뭐 95년도 정도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도 지나면서 한 60, 70%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대략 그 변화의 양상에 한 80% 정도는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여러분들 생활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니면 뭐 현재 사회생활 하시는 거를 정리하시고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소매나 도매 쪽으로 진출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대략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서 나타나는 여성 의류 사이트 수로 보면 이 대략 여기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중반까지 통계인데요. 대략 한 달에 270개 정도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하면 네이버라는 사이트는 하나잖아요. 그죠? 네이버라는 사이트는 하나인데 전국의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네이버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같으면 지마켓 하나를 통해서 많은 판매자들이 판매 등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지마켓이나 그러니까 옥션 같은 사이트의 판매자가 대략 한 200만 정도 등록돼 있다고 보면 돼요. 200만 정도가 판매자, 내가 판매해보겠다. 뭐 이렇게 사업자가 있든 없든 이렇게 등록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매출을 하는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 20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만이 대략 매출을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모 있는 매출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규모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20% 남긴다 그러면 200만 원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 정도는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규모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오픈마켓을 1,0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은 만약에 200만이 있고 20만이 한 건이라도 매출한다라고 얘기하면 1,000만 원 이상 매출하는 사람은 아주 심하게 보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뭐 현재 상황은 아주 그러한 상황. 그렇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인터넷 시장은 하나의 채널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판매자들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화된, 그러니까 제가 맨 밑에 적은 한정된 수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그게 인터넷 사업의 특징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종합몰이나 이런 데들이 소비자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그 그래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이버에서 옥션을 조회한 사람의 숫자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그래프가 지금 옥션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2003년 6월 달에는 네이버에서 옥션이라고 친 사람이 100만 명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2007년도 3월 달에는 대략 700만 명 정도가 이 네이버에서 옥션을 검색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분유 살래, 나 옷 살래, 나 여행 상품 하나 살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면 지금은 옥션 가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옥션으로 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일부의 수요들도 예를 들어서 이걸 브랜딩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랜딩. 그러니까 옥션의 어떤 그 구매에 익숙해져 있는 환경의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터넷 쇼핑을
판매, 인터넷 쇼핑에서 판매자의 관점에서 있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얘기하면 그나마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수요는 한정돼 있고, 근데 그 수요조차도 어떤 고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옥션 이만큼, 지마켓 이만큼, 뭐 인터파크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어 가고, 시장이 만약에 100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 80, 70, 60, 50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 시장에서 뭐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그 분석할 때 있어서 추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쇼핑몰 창업자들의 폐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대략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폐업률이 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통계를 정확하게 내주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차용해서 쓰는 그 데이터들이 조금 있는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통신 판매 등록을 해야 됩니다. 통신 판매 등록을 하면 구청 같은 데에서 연회비 1년에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통신 판매 비용을 냅니다. 비용을 내면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 돈을 모아서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쇼핑몰을 믿고 사도 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뭐 소비자주의보 해가지고 보통 인터넷 쪽으로는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비자보호원이 나오고 하나는 서울 전자상거래 센터의 그 정 무슨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통신판매 서울 같으면 대략 5만 개 정도의 통신판매 사업자가 등록이 돼가지고 이것을 새로 들어오거나 연장해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30%고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연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3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2007년도 5월 달에 여기서 특강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면담을 좀 하면서 체크해 봤는데 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사람이 30%, 퇴출하는 사람이 30%.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 2007년도 통계로는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퇴출도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환경이 아주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요번에 대통령 선거 득표율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88년도, 제가 그 대학교 학번이 88학번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87년도죠. 그러니까 87년도에 삼김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때 붙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의 득표율이 38%인가 39%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점유율이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뭐 한겨레 신문 이런 데에서는 밤의 대통령은 흑석동의 방해장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의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20년이 지난 2008년도에 조선일보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네, 대략 30%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신문 미디어를 고민한다라고 얘기하면, 신문 미디어를 고민한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율이 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군소신문들이 한 뭐 20, 30% 차지하고 있고, 지방지가 조금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에 변화가 없으니까 미디어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달라집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이제 요 에이스 카운트라는 회사가 이제 로그 분석을 하는 회사인데요. 로그 분석하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 같은 걸 볼 수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자료들, 그러니까 2007년도 검색 엔진 추이, 요거는 이제 이 ASP 서비스로 로그 분석을 해주면서 그 전체 통계 대략 한 5,000개 사이트에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5천만 건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대략 뭐 한 6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액추얼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점유율이 어떠냐 이렇게 검색 엔진 점유율이 네이버가 2007년도 1월 달에 73%였고 2007년도 12월 달에 대략 71%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그 과거로 한번 가보면, 과거로 한번 가보면, 이제 2003년도를 한번 보시면요. 2003년도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게 2003년도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1, 4분기에서 3, 4분기까지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야후 점유율이 46%에서 27% 떨어졌고요. 네이버 점유율이 27%에서 39%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고 있거나 인터넷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지 않고 나는 네이버에 있을래, 나는 야후에 있을래,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에서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공한 데가 어디냐면 도메인 회사 중에 가비아라는 회사가 2003년도에 후이즈가 가지고 있던 네이버 제휴 채널을 가비아가 돈을 좀 더 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비아는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후이즈는 아직 상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의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도에 야후와 네이버의 점유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프를, 뭐 이거는 신문시장, 우리나라 신문시장 아니면 방송시장하고는 뭐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아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2007년도에 보면 네이버가 70%대 유지율을 쭉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10%대 그 이하의 점유율을 가지고 수평적인 그래프로 이렇게 쭉 가고 있으니까 미디어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나중에 조금 말씀 더 드리겠지만 유료 마케팅에서 검색 엔진의 광고화로 인해 가지고 마케팅의 전략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2007년도, 2008년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마케팅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는 뭐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화했는데, 네이버 검색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애누리 같으면 뭐 아시다시피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데고, 그 다음에 I like click, 이거는 이제 제휴 모델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방문자를 보내줄 테니까 이 사람이 가서 당신한테 매출을 일으키면 몇 프로를 나를 줘라, 뭐 이런 식의 제휴 마케팅. 뭐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제휴 프로그램으로 성공한 회사였으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옥션이 소비자를 만나는 다양한 채널이 있겠지만 미디어의 마케팅의 수단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면 검색 엔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애누리조차도 애누리의 트래픽의 어떤 50% 정도를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검색 엔진의 영향력은 이렇게 커진다. 그래서 미디어 환경은 제한적인 지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영향력은 여러 곳에 미쳐서 이 옥션의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검색 엔진의 파워는 현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한다는 것, 인터넷으로 뭐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인터넷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인식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계속 치열해지구나. 왜? 시장은 이 소비자한테 나타나는 그 화면 자체는 네이버면 네이버라는 사이트, 뭐 옥션이면 옥션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지면인데 경쟁은 치열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조차도 영향력이 큰,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작년에 G마켓이 월간 3천억을 하고 3조를 했습니다. 거래액 3조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2004년도 정도에 G마켓이 시작을 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파크의 구스닥이라는 사업부에서 시작한 게 인터파크보다 훨씬 커진 회사가 됐는데, 그래서 2004, 2005, 2006, 2007, 4년 만에 3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옥션이 1조 거래액을 달성했을 때 뉴스에 뭐가 나왔나 하면 롯데백화점 명동에 그 소공동 본점이 매출 1조 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0년 걸렸습니다. 네, 30년 걸렸습니다. 근데 옥션이 매출 1조 하는데 3년 몇 개월 걸렸다고, 그것도 아주 사변적인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G마켓이 따라잡았고, G마켓은 4년 만에 3조 한 천억 조금 안 되게 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업이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케팅이나 인터넷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까 폐업하는 사람, 실패자들도 이렇게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미디어 환경, 이것에 따라서 전략이 많이 나타나는데 전략을 구현하기 어려워진 환경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의 영향력은 막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마케팅적으로 좀 다가가겠습니다. 마케팅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마케팅의 툴,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에서 광고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렇게 툴을 잘 쓰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툴을 잘 쓰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원리,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2002년도 정도에 미국의 인터넷닷컴에서 아티클을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탁 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다.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글 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나름대로 보통 사람들은 가격이 싸야 됩니다. 사이트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다. 웹이니까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이트가 이게 방문자가 이미 적다. 그러면 이게 구매력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방문자가 적은데 매출이 많다. 그러면 그 사이트는 카드 꽝 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첫 단계가 방문입니다. 방문. 그러니까 인터넷 마케팅은 이 방문을 고민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만약에 G마켓에서 물건을 판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물품을 등록했을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내 물품을 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딱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은. 그 다음에 상품을 수령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7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반품 여부 수령해서 나 수령하겠다. 그 다음에 만족 다시 사야지. 그 다음에 재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과 재방문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85%하고 15% 정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대략 85%고 1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한 지, 그러니까 사이트 오픈한 지 1년 이내의 경우 그렇고 1년이 넘어가서 고정 방문자가 좀 생기고 그러면 이 비율이 바뀝니다. 이 비율이. 그래서 처음 방문자가 75% 정도 되고 재방문자가 한 25%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사이트가 안정적으로 둘러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료의 마케팅 방문자를 끌어오는 무료의 방법이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유료의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그 내용이 있지만 다 하는 강의를 못 드리고 이 책에서 마케팅의 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홍보의 툴, 이런 툴로서 얘기를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것이 요 방문자를 끌어오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탐색이잖아요. 탐색. 만약에 내 사이트에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양사이버대학에 접속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평가할 때도 체류 시간이 긴 학생하고 체류 시간이 짧은 학생 아니면 이렇게 마우스를 안 움직이고 계속 이렇게 켜놓고 딴 일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체크한다 그러면 이것도 성적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사이트 입장에서는 체류 시간이 짧으면 그 사이트는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은 그래서 마케팅의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게 딱 첫 페이지에 보여요. 그러면 그걸 딱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면 사진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거고, 가격이 저렴해. 그 다음에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이 빨간 티인데 빨간 티를 앞에 딱 갖다 놨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소비자의 니즈를 사이트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면 체류 시간이 당연히 길어지는 거고, 반대의 방향이라 그러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사이트를 빨리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5초 이내에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트의 구매량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마케팅의 기본적인 어떤 사이트의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내 사이트에서 빨간 옷과 파란 옷이 있어요. 아니면 A란 상품과 B란 상품이 있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 가격 비교 가갖고 이 가격이 적당하냐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야 오픈마켓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비교, 외부와의 비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딱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구매 결정의 영향, 나 위시리스트에 넣었어. 그 다음에 뭐 장바구니에 담았어. 이런 것들이 다 위시리스트의 구매 결정의 지표들이고, 구매 결정된 것 중에서 정말 사는 것은 결제한 내역. 그래서 주문 내역이나 카드로 했는지 뭐 통장으로 입금했는지 이런 현상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 안에 그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관리 지표가 이렇게 다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요 노란 영역. 그래서 방문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처음 방문자와 재방문자. 그다음에 방문자를 끌어오는 데는 무료의 수단과 유료의 수단들이 있고, 재방문자들은 관심만 있는지 재구매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메인 페이지 UI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고요.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오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단에서 탐색, 비교, 구매 결정을 잘 할 수 있으면 결제율이 이렇게 해서 1%인데 요 과정에 어떤 변화들이 있든지 간에 2%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구매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이트 내에서 어떤 마케팅의 또 다른 수단들이다. 이렇게 지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수령하고 난 다음에 고객이 만족해서, 만족한 사람이 많으면 0.3%가 만족하고 0.6%가 만족했다라고 얘기하면 재구매가 0.06%나 뭐 0.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구매율도 2배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비자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구매한 사람들도 이래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검색 엔진에서 옥션이라는 키워드의 움직임 이렇게 한번 봤듯이,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소비자 트렌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의 트렌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04년도에 애견이라는 검색어가 1월 달에 4만 번 줘야 됐는데 12월 달에 2만 5천 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까 2003년도에 네이버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점유율은 계속 상승됐는데 애견이라는 검색어의 조회수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나타내나 하면 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의 크기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모르면 이게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걸 모르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겨울 되면 이 수영에 대한 검색어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박태환이가 뜨면서, 박태환이나 이렇게 뜨면 뭐 김연아나 이렇게 뜨면요. 뭐 아이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스케이팅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스케이팅, 이게 뭐 키워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회적 수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태환이가 만약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면 수영에 대한, 이게 수영복, 수영모자, 뭐 수영 강습,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의 트렌드를 잘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고민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걸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회를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하나의 정해진 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이런 검색어들의 추이를 한번 쫙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 자세히 보면 청바지 그러면 이렇게 기마종 청바지, 다이어트 그러면 여름 다이어트, 뭐 여름 가디건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가방 그러면 이렇게 연예인들 가방, 뭐 루이비통 가방 이런 것도 움직이지만 송혜교 가방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판매 포인트고 소비자와 접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략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마케팅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 내지는 원리 이런 거 이해하실 때 요 하나의 화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하나의 화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트렌드가 수요라는 크기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회적 이슈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집중된 흐름들이 달라지는 어떤 스팟성 있는 소비자들의 어떤 아주 그 초단기적인 트렌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피부과나 뭐 이런 원장님들이 이제 방송 같은 거 출연하시잖아요. 방송 같은 거 출연하면 주부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아침 프로그램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레이저 수술이 괜찮다, 뭐 이런 필링이 괜찮다, 이런 만약에 그런 말을 할 때 꼭 조금 쉬운 말을 하나 만들어요. 자기가 개발한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ABC 필링은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이 나가는 순간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ABC 필링이 뭔지 검색을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만든 말이니까 내 사이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초단기적인 스팟 검색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그 검색어를 만들어내서 홍보를 쫙 띄우는 방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PR을 활용하면 그 영향력이 3일 정도 갑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거기서 확보한 고객으로 한 달은 먹고 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건 소개를 하니까 소개로 한 또 30% 쭉 끌고 들어가고, 그러면 한 두세 달 정도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단적으로 인터넷이 나와가지고 여기 머리 좋게 잘 넣을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수단을 기존의 미디어들하고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단들이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수단들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무료의 뭐 마케팅 수단 이런 건데, 무료의 마케팅 수단 중에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이 검색 엔진 등록입니다. 검색 엔진 등록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더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도식화하기 위해서 뭐 71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저는 70% 이렇게 기억을 잘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에 전체적인 미디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도 있고 뭐 디지털 조선일보 뭐 이런 그 인터넷 신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클럽 이런 것처럼 뭐 여성 전문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인터넷 전체를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100이라고 그런다 미디어를 그 중에 70이 검색 엔진입니다. 70이 검색 엔진이고 그 중에 70%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77이 49, 50%. 그러니까 인터넷 미디어 파워의 50%가 네이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미디어로 돈 벌어 들이는 것의 50%를 NHN이 벌고 있다. 네이버가 벌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시가총액이 10조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 미디어 전체의 가치는 한 20조 정도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이게 스폰서 링크 이렇게 날라가서 이게 그 광고고요. 그 다음에 파워링크 여기까지 다 광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사는 이렇게 있더라고. 전문 네이버에서 컨텐츠 서비스들 쭉 해놨고요. 한양사이버대학이 1등인데 왜 기억니은으로 하고는군요. 예. 네이버 이건 네이버한테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인기도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지식 검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위의 영역이 이제 유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검색 결과를 흔들어 봤을 때 여기 영역들이 지금 이제 무료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식 검색, 그 다음에 사이트 등록, 그 다음에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무료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이런 동영상 이런 걸 한다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뭐 1등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막 홍보를 하고 다니겠죠. 홍보를 하고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홍보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한성디지털대학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 학교는 홍보를 지금 좀 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양사이버대학보다 훨씬 홍보가 필요한 학교다 그냥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그 검색 엔진에 라지컬하게 들어가는 거는 원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웹페이지 검색 결과 방식입니다. 웹페이지 검색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노출하는데 그 방법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 등록을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엔지니어링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요 카테고리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있고 정부인가 사이버대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요 카테고리에 등록된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이트들이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보면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만든 사이버대 그 다음에 4년제 정규 학생과정 그래서 요 등록할 때 요 말,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요 카테고리. 그러니까 요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게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걸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검색 결과를 이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우리가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만든 사이버대 4년 15개 학과 개설. 만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한양대학교 4년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검색어 요소들이 반영돼가지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양대학교 예를 들어서 병원 이렇게 쳐볼까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 등록할 때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검색어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등록할 때 내가 원하는 검색어가 있는데 그 검색어를 여기다 등록 안 하면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 뭐 여성 의류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가을 여성 의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을에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봄 뭐 노바보사. 자, 아까 사이트가 분명히 노바보사라는 사이트였잖아요. 근데 봄이라는 검색어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봄이라는 검색어가 없으니까 and니까 그 봄 and 나바보사 이렇게 하니까 이 사이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검색어에. 그러니까 이제 웹 방식, 웹에서 홍보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만 검색 등록에 있어서 카테고리 등록을 할 때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 이 무료의 수단이죠. 무료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검색 엔진을 볼 때 이제 구글 검색 엔진하고 네이버 검색 엔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oogle.co.kr에서 우리가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커플 티를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 책에도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고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뭐 애드센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고. 그래서 2380개의 페이지가 검색되었고 이거 다 광고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 사이트가 맨 앞에 나타나 있어요. 맨 앞에 나타나 있는 이유가 잘 보시면 여기에 뭐가 커플 말이 있고 여기 커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 보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잠깐만요. 예.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틀 태그에 기록된 단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태그를 이렇게 여기서 잡아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엔진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웹페이지 검색 결과 방식을 겨냥하는 구글 검색 엔진에 맞게 이렇게 마케팅을 해줘야 되고, 네이버 할 때는 네이버 방식대로, 네이버는 맨 앞쪽에 웹사이트 검색 결과가 나타나니까, 네, 거기에 맨 앞쪽에 지금 보시면 비즈니스 사이트 말고요. 네, 지금 안 나타나네요, 여기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 검색 엔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커플 마켓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 커플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2등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 엔진이 어떤 순서대로 디스플레이를 해주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내가 등록을 최적화하거나 웹페이지에 키워드 배치를 최적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무료 마케팅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그 다음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검색 엔진 등록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네이버 점유율이 70%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 웹 문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웹사이트를 중요시 여기는 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네이버 등록할 때는 검색 엔진 등록을 이렇게 최적화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제 책에 나와 있는 사례이긴 한데, 제가 2005년 대략 한 여름 정도, 여름이 조금 안 된 때 같습니다. 한 6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네이버에서 제가 소호 창업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올린 내용이 뭐냐면, 나는 허니문 커플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허니문 커플 사이트를 운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봄,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 신혼여행은 주로 남쪽에 더운 나라를 많이 가더라. 그래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팔티도 사고, 이렇게 수영복도 좀 살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겉옷티 이런 거 좀 살 수 있게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근데 장사가 안 된다.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원인을 분석해달라. 그래.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왜 장사가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예, 왜 방문자가 없었을까요? 예? 홍보를 하면 잘 될까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허니문 커플이라는 사이트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허니문 커플이라는 사이트는 결혼할 때 사는 거잖아요? 평생 결혼을 몇 번 합니까? 요즘은 2번도 하는데, 2번째는 비교적 조용하게 하잖아요. 그죠? 네, 나이도 조금 들었으니까. 그래서 2번째는 조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니문 커플 사이트에서 이렇게 수영복이나 예를 들어서 반팔티나 반바지나 이렇게 팔아봤자 한 10만 원 팔겠습니까? 10만 원 정도. 한 넷으로 남는, 넷 순이익이 한 20% 된다 하더라도 10만 원 팔아도 2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웨딩을 겨냥하는 사람들, 결혼을 겨냥하는 사람들은 웨딩 컨설팅에서부터, 이번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추적 프로그램 이런 데에서 보면 수입 웨딩 드레스 한 벌을 대여인데 2천만 원에 대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벌 대여하면 1,000만 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0만 원 남는 사람하고 2만 원 남는 사람하고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규모가 어떻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리고 2만 원 주고 2만 원 남겨서 물건을 한번 팔았어요. 근데 재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구매가 없는 사이트를 이렇게 상품을 지급하거나 그런 구조로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니문을 빼라 그랬어요. 허니문을 빼니까 자기가 그냥 마켓이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래, 됐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조금 더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커플을 위한 상품을 겨냥했는데
커플 중에서도 주로 티나 이런 걸 겨냥을 했어요. 옷 이런 쪽으로. 사이트에 보시면 커플 소품이나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연인이 사귀었어요. 사귀다가 야, 우리 뭐 이렇게 동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커플티나 해 입자. 뭐 커플로 뭐 모자를 쓰자. 뭐 그렇게 해서 사이 좋을 때는 커플티를 샀어요. 근데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둘이가 헤어지잖아요. 둘이가 헤어져요. 그러면 헤어진 사람들끼리 평생 혼자 사나요? 안 그러잖아요. 또 커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고객은 2배로 늘어나잖아요. 2배로 늘어납니다. 이거. 2배로 늘어납니다. 아니,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을 해버렸어요. 결혼하니까 여기 보세요. 돌잔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럴 때는 2벌이 아니고 몇 벌을 사요? 애 것까지 3벌을 사는 거예요. 애를 하나 더 낳았어. 4을 낳았어. 그러면 또 4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트 입장에서는 둘이 사귀다가 여기서 옷을 사가지고 헤어지면 제일 좋아요. 그죠? 헤어진 사람들이 커플을 만나서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배가 되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이트에는 커플 잘 사귀는 방법 이런 컨텐츠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콘텐츠가 소비자의 구매를 높인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커플끼리 잘 사귀는 방법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이트의 매출액은 까먹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원리.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좋은 잠바가 하나 있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잠바 또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잠바는 겨울 잠바인데 봄이 됐어요. 그럼 봄 잠바 또 사야 되잖아요. 내가 봄 잠바 샀어. 근데 보니까 또 맛있는 게 있어요. 또 삽니까? 안 삽니까? 사는 사람은 또 삽니다. 사놓고 후회하겠지만 이게 옷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보다는 어떤 감성에 의해서 야 사고 싶다. 저런 거 하나 있으면 나 멋있어 보이겠다. 이런 제품들은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류가 인터넷으로 잘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구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료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 사이트가 커플티, 커플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도 보면 다 커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 관점에 있어서 검색 엔진 등록은 최적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최적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커플이란 말로 쫙 깔려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그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웹페이지 최적화,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키워드를 다 배치해줘야 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이트는 그냥 등록을 하면 이미 웹페이지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상품을 집중하게 되고 고객을 타겟팅해서 그 부분에 내 사이트의 어떤 집중도를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해당 검색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 등록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커플티로 온 소비자들이 왔어요. 오니까 커플 잠옷도 있네? 그죠? 파생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커플티나 가족 커플티가 많으니까 이 속에서 어때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도 커플티가 여기 많으니까 탐색, 비교, 그 다음에 어때요? 구매 결정, 이 과정 속에서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중된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발하고 뭐 사이트 운영 전략, 그러니까 상품의 소싱 전략을 가져가면 좋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살 때 만약에 이게 커플이 이 티가 하나예요. 하나면 대략 이거 9,000원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는 8,00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2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내가 시장 가서 이렇게 딱 봤을 때 2개를 커플티 하면 좋아. 이 집 옷하고 이 집 옷하고 사다가 커플티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럼 원가가 감춰지잖아요. 원가가 감춰지니까 소비자들이 원가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는 마진율이 다른 사이트보다 10% 20%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마케팅적인 배울 만한 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해놨다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커플 마켓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무료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 네이버 화면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그 질문을 한번 주신 분이 학생이신데, 우포 라이스텍이라고 그 경남 창녕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최 소장님이신데, 현미쌀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현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면, 이제 광고가 이렇게 쭉 나타나고요. 아, 예. 현미.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좋다고 그래야 될지 나쁘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UI상으로 있어서는 그 스페이스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먹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미 녹차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워낙 뭐 요즘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 상품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소문 마케팅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럴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뭐 그 아르바이트들 사가지고 이렇게 막 글 대충 써서 올리고 뭐 이게 막 그런 어떤 형식의 홍보성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살을 좀 빼고 싶은데요. 녹차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녹차는 물론이고 녹차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쭉 이 정도 쓰면 이거 다 홍보성 글이죠. 이렇게 보통 사람은 그냥 녹차 현미가 뭐 진짜 살 빠지나요? 보통 이렇게 하고 말 텐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올렸다는 거는 다 홍보성 글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보시면 이렇게 뭐 보세요. 이렇게 질문자 인사가 꼭 집어서 답변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성의 있게 해줬네요. 뭐 이런 거요. 이거는 다 이게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올려라 내가 답 올릴게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한 사람이 뭐 친구 아이디 아니면 가족 아이디 쭉 가지고 한 사람 올리고 한 사람 네가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근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최소한 이제 글을 읽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읽어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언급돼 있는 상품이나 이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메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명백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이버에서 기계가 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걸로 그러니까 당신은 뭐 이렇게 지식 검색을 더 이상 이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걸 이제 무료 마케팅의 다른 수단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무료 마케팅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블로그가 네이버의 블로그가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공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활용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무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무료 마케팅 수단이 있어 라고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치요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지식인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 이렇게 김치라는 블로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린나이 같은 회사들 뭐 이렇게 그 오븐 이런 거 팔고 이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그 요리라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문적인 블로그를 만들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강력한 컨텐츠가 있을 때는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보다는 독자적인 블로그를 가지고 그것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블리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링크 아웃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어떤 강력한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블로그 그 다음에 뭐 이런 카페 뭐 이미지 뭐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네이버의 검색이라는 메인 트래픽의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 블로그가 그 어떤 그 검색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목에
김치 요리 제목에 검색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치 요리 뭐 요 안에 김치 요리가 몇 번. 그래서 요거의 그 알고리즘 검색에서 결과가 노출되는 알고리즘은 검색 엔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검색 엔진보다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엄밀하게 스패밍 활동들을 그러니까 광고성 활동들을 걸러주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스패밍 활동이 잘 먹혀버려요. 이게 블로그 지식 검색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차적으로 글은 많아지는데 이 컨텐츠로서의 소비자들한테 순수한 의미에서 컨텐츠의 역할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가 무료 마케팅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효과가 없어지거나 네이버가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건 광고야 라고 알려지거나 또 하나는 네이버가 야 이거 도저히 관리 못하겠어 밑으로 빼 해가지고 네이버 노출 지면을 밑으로 빼버리면 이게 홍보 수단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게, 뭐 카페 마케팅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치 요리에 지식인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 마케팅으로 지식 검색을 활용하는 것이 블로그에 앞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06년 4월 12일자가 앞에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많이 올라와 있어? 조회수가 단연 10,000번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인기가 있는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된 것을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최근에 글 2007년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런 글은 도대체 왜 1등을 하고 있을까? 김치 요리가 앞에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이거는 뭐 거의 그 스패밍 활동이 먹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김치 요리로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블로그에 글을 몇 개만 올리면 이거 내게 딱 앞에 나타나겠구만 하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면 1, 2, 3, 4 요 4등 안에만 들어가도록 내가 그 지식인을 약간 뭐 활용하는 거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면 이것이 내 브랜드를 알려주겠구나. 이것이 나한테 내 사이트에 방문자를 가져다 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찾아내서 요것을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에다가 어떤 내가 겨냥하는 검색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찾아내면 이 블로그라는 무료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검색도 거의 같은 형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카페는 약간 달라집니다. 카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카페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카페를 들어갔는데 이 카페는 김치 요리 시리즈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페, 고대, 근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딱 보니까 김치 요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김치 요리 전문 사이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는 내가 안 가겠죠? 닫아버리겠죠? 그러면 묵은 김치 요리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뭐 요리만 돼 있네요. 요리. 요리만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김치 요리 22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이것도 세부적인 글이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김치 요리라는 걸 카페를 내가 만들면 김치 요리에 관한 건 내 카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요리라는 카페를 내가 만드는 거죠. 이제 메인 타이틀이 김치 요리고 김치 요리 뭐 이렇게 동양, 서양 아니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만 조금 모으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시삽이고 부시삽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질문 올리고 물어보고 이렇게 열람하고 이런 사람들 쭉 모아놓으면 이게 김치 요리라는 카테고리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10,000명, 20,000명으로 카페 회원을 모으기에는 일단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김치 요리에서 요리를 떼고 김치만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김치로 카페를 만들면 되겠냐. 이게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하고 그 지식 검색 이런 거는
그 사이트, 그 카페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멤버십이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페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취미로 예를 들어서 비즈 공예 같은 거 하잖아요. 비즈 공예 같은 거 하면 비즈 공예에 대한 그 공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즈 공예 도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비즈 도안 모음 카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거 아니면 자기가 뭐 이렇게 재구성한 거 뭐 보기 좋았던 거 이런 걸 쫙 카페로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는 보여주고 한 개는 뭡니까 이렇게 준회원도 되지만 정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회원은 뭐 어느 사이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시면 정회원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료라는 카페라는 무료라는 공간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회원 가입을 강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회원 가입을 강요시키니까 내 사이트에서 그 회원으로 가입하나 카페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나 내가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공지로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있다 뭐 어떤 할인 정책이 있다 이러는 것을 알리는 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마케팅은 관리하기는 그만큼 어렵지만 활용도는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 카페에서 어떤 카페로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강도로 나만의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으면 카페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는 종합적이면서도 노력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 노력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나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해야 되겠네 하는 어떤 그 강도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 정도가 되면 이 카페를 만드는 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 카페? 현미 카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좋은 먹거리 그런 카테고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현미만 먹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산나물도 취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인삼이나 이런 것도 취급해야 되고 야 나는 현미 장사만 하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카페 하려고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내 영역보다 다른 영역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미 같은 경우에는 카페 마케팅을 하기에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조사 결과를 우리가 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그래 바이럴 마케팅 괜찮아. 나도 바이럴 마케팅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바이럴 마케팅의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블로그나 그 블로그나 지식 검색 이런 것들하고 카페하고는 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무료 마케팅의 수단들을 여러분들이 다소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대략 구분해주면 이제 블로그 마케팅, 뭐 지식 검색이랑 거의 비슷한 거다. 이렇게 위치만 좀 다르고 형식이 약간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러니까 형식은 간단하고 예를 들어서 저작권 같은 거 조금 덜 위배받죠. 신문 기사 같은 거 링크를 걸거나 남의 블로그 그냥 퍼다가 놓거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약간 폐쇄적이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건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하게 가볍게 가시려고 그러면 블로그가 훨씬 낫죠. 체계적인 정보가 정리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블로그로 가시면 되겠고 그냥 단발적인 것은 지식 검색으로 가시면 되겠고 사이트 단에서는 검색 등록, 카페는 체계적이고 노력이 동원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무료의 마케팅 수단들은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시간이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언급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봅시다. 이 사이트는 주로 이제 유아용품 그러니까 이제 분유, 뭐 기저귀, 그다음에 애들 이렇게 뭐 이 장난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대략 0 to 4 그러니까 0세부터 4세 정도까지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무료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나랑 연관된 사이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광고비가 나가긴 하는데 호니문 사이트가 있어요.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반드시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혼여행 갔다 오면 2, 3년 내에 애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 회원들이나 아니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 사이트의 회원들한테 메일로 마이토이월드 분유 10,000원 할인 쿠폰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고비 안 들이고 대충 한 2년 정도를 경과 기간으로 보고 한 3년 안에 애를 놓더라. 뭐 그러면 한 2년 정도에 이렇게 제휴해서 보내버리면 이렇게 보내주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허니문 사이트로부터 그 고객을 내가 이렇게 유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유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의 회원들은 또 4세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 빨간펜 선생, 웅진 싱크빅,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재나 교구를 파는 사이트들은 한 4세가 되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저기서 고객을 가져오고, 야, 나도 100만 원 주고 가져왔거든? 너도 100만 원 줄래? 예를 들어서, 교구, 이렇게 애들 교구 사는 많은 쿠폰을 내가 발송해 줄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연령대별로 라이프 사이클 중심으로 해서 선차와 후차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쓰긴 쓰는데 100만 원을 걷어들이니까 이 광고비가 다소 해소가 되면서 나는 고객만 늘어나는 구조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친해지면 야, 맨 앞단 네가 광고비를 지금 1,000만 원 쓰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1,000만 원씩 더 줄게. 그러니까 네가 다 광고를 해. 예를 들어서 앞에서 3,000만 원치 광고를 하고 그 사람들을 뒤로 다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선투자할 여력이 있으면 아니면 뒤에 사람들이 돈을 펀딩을 해가지고 앞에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무료 마케팅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축되면 나머지 사이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잡코리아.co.kr 이 사이트를 분석을 해보면 대단합니다. 일단 가치로 보면 잡코리아를 미국의 회사가 인수를 할 때 1,0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1,000억을 인수했고 엠파스를 SK가 인수를 할 때 1,000억에 인수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잡코리아는 한 3,0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엠파스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왜 3,000억이 되냐면 이 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요.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잡코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바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도 알바로 권하죠. 그다음에 대학생들도 하면서 알바를 하죠. 그다음에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이제 프리잡으로 조금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정규직 앞단의 단계들을 쫙 이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연결이 돼 있듯이 헤드헌팅이 연결돼 있어요. 잡코리아 부분에 HR 파트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헤드헌팅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 코리아 사장을 뽑는데 면접을 한 200명을 받나? 그렇게 받대요. 근데 이 헤드헌팅 이런 거 할 때 잡코리아 면접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헤드헌팅 업체에서 하나 소개만 시켜서 면접만 성사돼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면 잡코리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반 구인으로 등록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헤드헌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헌팅 풀이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도 일반직을 원하지만 헤드헌팅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비즈니스가 다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헤드헌팅 부분, 그 다음에 알바 부분, 정규직 부분 다 1등이에요. 잡코리아 이 계열사들이.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트래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매출이 다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다 1등이니까 2등이 이 1등을 따라잡을래야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관된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이 기저귀를 판매하는 그 마이토이 월드 뭐 이런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여행사를 이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아주 퍼스널하게 제휴를 맺고 뒷단으로 교구나 이런 업체를 퍼스널하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쪽에서 돈 받아서 이쪽에 주는 구조로 가져가면 이거는 뭐 아주 경쟁사도 몰라요. 나의 이런 마케팅 구조를. 나머지는 다 드러나는데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딱 퍼스널한 관계를 맺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무료 마케팅이 아주 아주 인터넷다우면서도 아주 지속적이고 파워풀한 마케팅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마케팅은 이 형식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전략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제휴를 맺는다든지 내가 돈을 조금 주고 컨텐츠로 들어간다든지 뭐 하여튼 다양한 수단들이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